최동석의 사람 보는 눈. 네, 최동석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낙연 후보를 검증했는데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지난주 그 이낙연 후보를 검증하실 때 과거의 행동과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 과거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최재형 후보 역량을 검증하는 시간인데 그에 앞서서 네. 왜 과거의 행동과 그 결과를 검증해야 하는지.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사생활을 검증하거나 도덕성을 검증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또 그런 게 아주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게 이명박을 보면은 이거는 사생활 검증을 해야 된다. 이게 또 국민의 어떤 공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그 사람이 사생활을 검증할 필요는 없고, 네. 사생활을 통해서 예. 공적 영역으로 나온 행위, 그렇죠. 그걸 검증하라는 거지. 그의 잘못은 실상은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사적인 욕망이 공적 무대에서 여과 없이 그렇게 그 뭐 남용되고 오용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사실 공적 영역에서의 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거네요. 이명박도.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명박도 똑같아요. 그 현대건설에서 사장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걸 검증해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거거든. 그 말입니다. 근데 사생활을 검증하는 거는 옳지 않고 네. 도덕성 검증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거티브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네거티브를 한 사람들은 네. 그게 이제 본인한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그렇죠. 너는 어떤데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럼 서로 이렇게 만약에 진흙탕 싸움이 되고 그러면 그 당 전체가 네. 그 불신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과거 아까 질문에 이제 뭘 그러면 관찰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역량을 진단할 때는 과거 행동이라고 했는데 예. 그럼 어떤 과거 행동을 관찰해야 되냐 네. 이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예. 어떤 사건을 관찰하는 것이 좋은지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다. 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다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게 가장 좋죠. 20년 전, 30년 전보다는 최근의 일. 그렇죠. 예. 최근에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여파가 크다. 네. 이런 것은 검증을 하면 아주 좋고 네. 진단하기도 굉장히 좋고 네. 역량 요소를 어떤 것을 발휘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말하자면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사사로운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은 그 진단해봤자 네. 잘 나오질 않아요. 진단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씻고 자고 이거 매일 반복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진단할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재형. 그렇다면 최재형의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역량을 진단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최재형 한다고 해놓고 쭉 보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다 쭉 이제 뒤져봤죠. 네. 과거 한 10년 어간의 것을 봤는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아요. 법원이라는 직장에 가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코딩할 게 별로 없어요. 역량 요소로서 뭘 발휘했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사건이 있었죠. 국민의례 사건. 네, 국민의례 사건. 예. 그거가 충격적이었어요. 네네네. 이게 직장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직장인의 목표라는 게 삶의 목표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나 뭐 가능하다면 출세하는 거. 뭐 이런 두 가지 목표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그다음에 출세하는 거. 그래가지고 판사하다가 뭐 법원장도 하고, 이 사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법원장도 하고,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한 양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네. 이게 출세한다는 게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개인적인 삶과 그 개인적인 출세, 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인데 느닷없이 네. 감사원에 근무하던 직장인이 네. 느닷없이 네. 대선에 나오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감사원장 공관인지 아니면 감사원 식당인지 모르겠는데 네. 가족과 친척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국민의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네네. 사진이 지금 그 국민의례 하는 사진 같은데. 맞습니다. 예. 명절 때 모여서 예.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상식에서 벗어나잖아요. 보통의 일반인으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것을 뭐 국민의례를 하든 애국가를 부르든 뭐 기미가요를 부르든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예. 그건 사생활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공적 영역으로 끌고 왔어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만천하에 알리면서 이렇게 애국심이 강하다. 네. 애국심 과잉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행동한 거거든요. 네네네. 아, 이거는 사회적인 여파가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막 전체주의니 애국주의니 뭐 파시스트니 국가주의니 막 이런 얘기가 막 퍼졌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네. 놀라운 거는 네. 며느리들 성명서를 냈어요. 네네. 제가 그걸 읽어보고 하도 그냥 요지경이로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사위들 성명서는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찾아봤는데 예. 사위들 성명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뭐 언젠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이 사람은 그것을 애국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국심은 애국가를 부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네. 미안하지만 네. 이게 최재형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붙었다고 해서 정의감이 샘솟지 않습니다. 그냥 애국가를 부르면 네. 애국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이런 경우에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애국가를 많이 부르면 애국심이 생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1000번, 10,000번이라도 부르겠다고 뭐 며느리들 그 성명서에서 그렇게 썼던데. 네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 집안이 애국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데 네. 애국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네. 애국가를 많이 부르면 애국심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건데 애국가를 많이 부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군대 아닙니까? 김 PD 아세요? 군대보다도 국회가 더 많이 불러요. 국회요. 제가 국회 가서 보니까 예. 뭐 토론회 한다고 해서 세미나실 국회 여러 세미나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러 이제 불려서 가서 하면 네. 이 방 저 방에서 애국가를 불러대요. 그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모였다면 그냥 무조건 국민의례하고 애국가 부르거든요. 예. 이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국회에서 국민의례 애국가를 많이 불러댔으면 국회가 지금 어마무시한 애국심으로 가득 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국민적 신뢰를 가장 못 받는 데가 지금 어디예요? 국회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신뢰가 가장 낮아요, 국회가. 네. 예.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르는 것과
애국심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법고시를 붙었다는 것과 네. 정의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과 우리가 아주 똑같아요. 요즘에 아주 유감없이 보고 있습니다. 네. 사법고시 통과자들이 뭐 얼마나 특출한... 개판인지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전통적으로 사법고시 그러니까 이 법률 시험을 쳐가지고 국가의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국가를 배신한 경우는 우리 전통 속에서 을사오적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을사오적의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사람들이 다 그때 배신을 했었는데 네. 을사오적이 예. 1905년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다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입니까 그들이 다? 네. 그 사람들이 다 판사 출신. 더군다나 평리원 판사 출신이에요. 평리원이라는 건 당시로 말하면 우리의 대법원이거든요. 대법관 같은. 대법관 같은 사람들이 국가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참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시대정신도 모르죠. 근데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없다는 것은 네. 이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엘리트 의식. 네. 예. 이 사람은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경기고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네. 요 경기 서울법대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 집단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요 사람들은 다른 학벌을 우습게 알아요. 멸시하거나 경멸하죠.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 그러는 게 있어요. 아주 우월감에 쩔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항상 옳아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옳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경희대 법대 나온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죠. 경희대 법대를 나온 문재인 대통령을.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최재형 씨는 경희대 법대하고도 대통령 합니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러니까 나도 나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희대 법대 나온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고? 나도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자기 학벌로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자기 집안 얘기도 뭐 독립유공자래나 집안이래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TV가 어제 전문가들 모시고 대담을 했는데 그 구라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도리어 친일 의혹이 있는 걸로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은 이렇게 슬슬 거짓말합니다. 네. 두 번째 이 특징은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의해서 출세의 길을 달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출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평생을 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라는 법원이라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OECD 국가 전체 중에서 사법 신뢰도가 최하위예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법부 신뢰도가 최하위라는 말은 최재형이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왔던 그 조직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고. 맞습니다. 예. 판사들이 쓴 판결문을 국민들이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엉터리 판결문이 너무나 많다는 거거든. 세상의 모든 진실을 다 그 판사들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판결문에는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정말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그 흔적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날 구라를 그대로 그냥 싣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판결문을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요 1, 2년 사이에 너무 엉터리 같은 재판이 나오니까 네. 할 수 없이 아니 얘네들이 미쳤나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그 판결을 하지 네. 하고 판결문을 구해서 들여다봤어요. 예. 몇 개를 들여다보고 아 우리나라 판사들이 이 정도로구나. 이 정도로 수준이 낮구나. 자기가 쓴 판결문 내에 앞뒤 전후가 맞질 않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 네. 앞에서 이 소리하고 뒤에서 딴 소리하고. 네. 아, 이렇게 판결문을 쓰려면 뭐하러 이 공부를 해. 그냥 아무나 갖다가 그 판사를 시키면 되지. 네. 우리 사법부에 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평생을 재직했던 법원에 네. 이 사법 불신에 대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야. 예. 제가 김영민 PD한테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예. 김 PD도 박사학위를 받았대. 아, 예. 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 처음 시작할 땐요. 네. 그때 이제 모 대학의 그 겸임 교수로 있었는데 이제 좀 뭐가 가르치면서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게. 근데 이제 좀 그 체계적으로 한번 좀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학위를 따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건 뻥이고 학위를 가져야 뭐 정교수를 하든 뭐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역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공부 시작했죠. 뭐. 그 2009년입니다. 그때가. 아니 내가 나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네. 어려서부터 네. 그런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됐는데 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나라 또 미국 역사 이런 예. 것들을 쭉 보기 위해서 예. 내가 책을 사서 봤는데 아이고. 한국 개신교와 정치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보고 많은 걸 공부해서 우리나라 이 종교 분리의 원칙들이 얼마나 개판이었나 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책이 많이 팔렸나 봐요. 이게 뭐 그냥 최소한 사담이지만. 최소한 1세는 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니, 내가 산 책이 2세예요. 예.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예. 2세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아이고, 참 너무 감사하죠, 진짜. 책이 2세.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네.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위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 사실 학위와 무관하게 한국계 신교가 정말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오염됐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늘 갖고 있었죠.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걸 연구해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학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정확합니다. 이게 이런 강렬한 문제의식 때문에 예. 사람들이 뭔가를 연구하고 개혁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평화나무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교회가 지금 개판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형의 일생을 보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 네. 그러니까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는 보관이 없어요. 그냥 그것대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서 출세를 했는데 더 이상 출세하려면 대법관이 되거나 아니면 더 대법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돼요. 대통령이 되거나 자기는 다 출세했어 이제는. 더 출세할 게 없다고.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 해야겠다. 저는 이게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내 경력을 위해서 다음에는 저기 가야 멋있겠지? 이 생각을 하는지. 아니 이 생각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이낙연 씨라고 김태형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느닷없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출세를 더 하려면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총리실에서 직장 생활했잖아요, 양반. 예. 그다음에 이 당대표실에서 직장 생활했고. 네.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전남 도청에 가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재형이나 이낙연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 양태는 달리 보여도 네. 그 내면에 있는 자기 행동을 이 추동하는 동기는 일반 직장인 생활하는 뭐 장사미사가 네.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이 사람은 왜 문제의식이 없느냐. 네. 자기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인식. 네. 네. 자기인식. 지난주에도 네.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인식이 제일 중요한데 네. 감사원장이 왜 자기인식이 없는 채 네. 이런 식으로 할까 네. 생각해 보면 네. 자기 공관에서 그 가족과 친족들을 불러서 국민의례와 애국가 행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바로 자기 인식이 없다는 증거예요. 저기 나왔네요. 자기 인식이 없으면 네. 사실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도 없고 아하. 열린 지평, 역사의식이나 시대정신에도 관심이 없어요. 네. 자기 인식이 없다는 말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네네네. 감사원장 직무가 수행하는데 공간이 왜 필요하죠?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사원장이라는 곳은 자기가 서울에 집이 있거든, 이 사람이. 자기 집이 있겠죠, 진짜. 자기 집이 있어요. 예. 자기 집이 있는데 네. 공관으로 들어가서 감사원장을 했어요. 근데 자기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공간이 있어야 할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집무실도 있을 텐데. 아니 그런 감사원이 저 삼청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원 예. 건물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자기 집무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 되지. 있냐고. 예. 아니 이 양반이 사택이라고 그러던데. 네. 아니 사택이 공관이에요. 예. 그 행사한 게 뭐 감사원 건물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공관이라는 말도 있는데. 감사원 식당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원 식당에 하면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게 공사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공관 개념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 역사적으로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는 거예요. 네. 공관이라는 것은 원래 식민 모국에서 식민지에 파견된 총독이 있잖아요. 네네네. 총독이 식민지에 가면 자기가 살 집이 없을 거 아니야. 예예. 그러니까 공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어줘요. 아, 공관의 그 개념이 그겁니다. 공관의 그 기원이 그런 거였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다 네. 공관이라는 게. 예. 공관 개념이. 예. 그러니까 독일은 어디 식민지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연방 총리인데 가장 막강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네. 공관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 그 베를린 시에 가면 네. 그 임대주택이 있어요. 네. 무슨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 6번지에 예.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퇴근한다고 자기 임대주택에서. 아하. 공간 내가 인도에 그 학교에 있을 때 인도에 출장을 몇 번 갔는데 네. 거기 가 보니까 그 주의 교육부 장관과 그 주의 총리가 총리 공관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 학생 교류하고 학교 자매 결혼 이런 것 때문에 인도에 갔다가 네. 총리 공관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저택이에요. 정원도 크고. 네. 그래서 우리 일행을 초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큰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건 다 식민지 시대에 총독들이 와서 살기 그래요. 위해서 지은 거라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공관이 이게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살아왔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환경을 한번 잘 보세요. 네. 어떻게 되냐? 서계차경으로 돼 있다고요. 서계차경. 예, 뭐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서열화, 예.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예요. 그러니까 서계차경의 함정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데 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서열화하고 아하. 서열화한 이유는 계급화하려고 그러거든. 우리나라는 계급사회잖아요. 네. 계급화된 이유는 서로 차별하려고 그러는 거다고. 네. 서로 차별해야만 나중에 경쟁시킬 수 있거든. 아하. 차별받지 않도록. 예. 그래서 이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 이것이 서계차경의 함정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데 이 인식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서계차경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구의 지금 40%가 사실은 말하자면 생존의 위협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사업장에 가서 노동하다가 결국 산재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1년에 2,000명씩 되고 네. 고독사, 절망사, 노인사 이런 게 수천 명씩 되잖아요, 1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승자 독식, 약육 강식 사회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사회잖아, 우리가. 네네네.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사회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선 출마하면서도 뭘 어떻게 했냐고 기자들이 묻잖아요. 네.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인식이 없다는 거고 자기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출세했거든. 출세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다른 걸 고치겠어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없다는 말은 자아와 구별되는 개념인데 네. 이 자아와 자기가 자기를 보고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문제가 많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아가 너무 커져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아라는 건 네. 에고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직자로 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네. 에고가 커서 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에고라는 게 뭐냐면 네. 자기를 감싸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게 좋은 말로는 사회화라고 그러는데 네.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 기존 질서에 잘 적응해서 출세한 사람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아가 아주 발달돼 있죠. 사회화를 잘 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네. 뭔가 하겠다고 공약을 할 뿐 네. 그 공약은 사실 비일공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공익을 추구하고 그 공동체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셀프. 그렇죠. 셀프가 아니라 자아. 에고. 에고에 그 천착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계차경의 함정에 그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에고이스트다. 네, 에고이스트. 여기서 에고이스트가 나옵니다.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고이스트. 예. 에고이스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혁명이 개혁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그 일당들을 탄핵했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개혁적 인사들이 문재인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들이에요. 네. 엘리트들은 개혁할 동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 사회, 이 시스템이 사회, 유지되는 거를 바라는. 그렇죠. 네. 왜 개혁해야겠어요? 자기가 여기서 출세했는데 청와대까지 가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에도 보수적인 인사들, 총리, 장차관 죄다 보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에고이스트들로 문재인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개혁이 되겠어요? 개혁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낼 텐데요. 자기라는 것은 칸트가 얘기했던 순수이성, 순수의식, 순수의식은 뭐 후설이 얘기한 거지만 헤겔이 얘기했던 자기의식 이런 것이 다 자기예요. 근데 그 자기는 진선미를 분별해서 종합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이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지에 대한 아젠다 세팅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한 자리에 가서 앉아있기 때문에 개혁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유, 정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네. 자기 호의호식하고 자기 출세하고. 저는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서른 씨가 요즘 경선 불복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내일 모레 70입니다. 그리고 차기에는 분명히 더 이상 국회의원 하기 쉽지 않으니까 본인이 이낙연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인생을 좀 연장시켜보기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서른 씨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뭘 했죠?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하여간 말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한 거예요. 국회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직장 생활한 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자기 그냥 호의호식과 자기 출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지. 네. 그런 사람들을 정치로 뽑아놓고 다선 의원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네. 정치한다고 대선에 뛰어든 거죠. 네. 출세해야 되니까. 자기가 출세해야 되니까. 자, 우리 최재형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하고 있는 건데요. 최재형이 또 어제 말로 없는 끝 발언을 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니, 정부가 국민을 왜 책임지는가? 국민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엘리트 의식으로 쩔어 있는 엘리티즘이에요, 이게. 네. 이게 아주 이 사람은 그 역량을 진단할 건더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었다고 해서 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는 관존민비였잖아요. 네네네. 관에 있는 사람들 존귀 여기고 백성들을 천하게 여기는 관존민비였는데 이제는 이걸 뒤바꿔야 돼요. 민존관비가 돼야 된다고. 민존관비. 네. 우리 시민들이 추미애 후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높아지는 나라, 그렇죠. 예. 사람이 높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높아져야 되고 여기에 고위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은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 네네네. 민존 관비 세계로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려면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보는 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같은 사람, 이낙연 같은 사람을 자꾸 유능한 사람으로 관직을 높은 데 했으니까 유능한 사람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계 없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 네. 정치를 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 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회의 그 서계 착용,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 이 시스템 속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그 생존한 사람들이 출세하는 세상에서 한국에서 뭐 한 자리 했다, 어떤 자리 했다 이게 결코 자랑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사람의 역량 진단이 좀 제대로 돼야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동석 소장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